안녕하세요. 월전TV의 대로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가격 지표는 상승세였습니다. 요즘은 잠시 보합세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부동산 가격은 최근 들어 가격 지수가 하락하였습니다. 광역시 또한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을 전망하며 상승과 하락 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 국지화 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투자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회원님의 한 사례를 통해 1억을 벌었음에도 7천만 원을 잃게 된 내용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초 시세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명도 과정을 거치고 9개월 후 1억이 올라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차익 1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70%인 7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지방세까지 합해서 7,7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7,700만 원을 내면 남는 건 1억 중에서 2,300만 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7.10 부동산 대책 방안의 내용으로 1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인상되었습니다. 21년 양도분부터는 1년 이내 양도시 70%의 양도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1억의 차익을 냈지만 1억 중에서 70%의 양도세와 7%의 지방세를 더해 7,700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수익은 1억이 아닌 2,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사실 벌은 차익에 비해 수익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럼 1년 이내로 팔게 되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77%를 내야 하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이내라도 기본 세율인 6%에서 45% 구간 사이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례에서는 부동산 한 건만 생각해서 이런 절세 방법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럼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그리고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사실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경매 투자를 시작한 게 15년 전인데요. 이때도 매매 사업자는 있었습니다.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건 유튜브의 영향이 컸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손품을 팔면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례와 같은 경우 매매 사업자를 적용한다면 얼마나 절세되는지 위력을 먼저 실감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차익에 대한 세율은 35%, 누진 공제가 1,544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납부 금액은 2,151만 6천 원이 됩니다. 1년 이내 단기 세율 77%를 적용한 7,700만 원과 매매 사업자 세율 35%를 적용한 금액과는 무려 약 5,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절세가 된 셈이죠. 따라서 매매 사업자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세 기간 6개월 동안 1회 이상 취득 그리고 2회 이상 판매를 하면 매매 사업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간주가 됩니다. 그럼 1년에 한 건만 한다면 매매 사업자가 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히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 행태가 매매 사업자로 판단된다면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회피를 위하여 매매 사업자를 내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매매 사업자를 다시 폐지한다면 이를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 추징 및 미신고 가산세를 토해낼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두 번째,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계자분께서 알려주신 내용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사용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특히 부동산 매매 사업자 코드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사업 코드 번호는 703011
703-012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세 사업자를 낼지 아니면 과세 사업자를 낼지 고민이실 텐데요. 보통 면세 대상 전유 면적 85제곱 이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를 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 신고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 신청은 팔기 전에 내시면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면세 대상 85제곱 이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85제곱 초과 면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유 면적 85제곱 초과는 부과 대상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유 면적 85제곱 초과 물건을 낙찰받고 파실 때 매수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건물분의 10%가 부담이 돼서 매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낙찰자인 매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라면 전유면적 85제곱 초과를 낙찰받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매매사업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린 낮은 세율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자 등 매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면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한 만큼 절세가 됩니다. 매매 사업자를 만들고 잘만 활용하신다면 1년 안에도 중소기업 이상의 연봉을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매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단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의 특징은 첫 번째, 1년 이내 단기 보유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후 짧은 기간 보통 몇 개월에서 1, 2년 이내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매를 활용해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는 주로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동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차익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변화, 특정 지역의 개발 소식 등은 아파트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단기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하락 리스크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면 되겠지만 하락장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특정 지역을 낙찰받았지만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금 문제입니다. 주제에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파트를 단기간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단기 양도세율 77%를 적용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금 회전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낙찰받고 팔려고 할 때 시장 상황이나 매도 가격이 여의치 않아 매도가 어렵게 되어 자금이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금 회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론 단기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선정입니다. 단기 투자는 사실 차익을 남겨 먹을 만큼의 가격 차이로 낙찰받는 전략이 주요한데요. 추가적인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승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 교통망이 확장되는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 등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팔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년에 10건의 거래가 되었다면 월에 한 건 정도 거래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포지션으로 판매를 한다는 조건 하에 아주 주요한 선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상황에 따른 매도 시점 판단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르는 가격 속도에 맞추어 변동성 있는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침체기에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보수적인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1억을 벌었어도 7천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21년 양도분부터는 1년 이내 양도 시 77%의 양도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을 벌었어도 양도세금은 7,700만 원을 내고 2,300만 원만 남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매매사업자는 과세기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매수, 2회 이상 매도의 개념을 가졌지만 통념상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준 횟수에 못 미치더라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유면적 85제곱 초과는 부과 대상이기에 면세 대상인 85제곱 이하로 매매를 하시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또한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에 대한 특징과 리스크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단기 투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지만 변동이 많은 부동산 시장에 장기 투자는 큰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이란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단기 투자를 통하여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적은 차익을 여러 번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잃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는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여러 번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명한 판단을 통해 즐거운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